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갖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볼 예정이에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을 떠올리면서 카드 선택해주세요. 일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일반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두 분이 조금은 갈등이 있었거나 관계 진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좀 서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감정이 상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일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힘들게 서로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번 호되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아니면 DM일 수도 있겠죠. 페메라던가 메신저를 통해서 한번 대차게 싸우거나 연락 문제로 관계가 깨진 그런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두 분은 확실히 서로에게 우린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모습이시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는 모양새이네요. 네, 다시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관계가 좀 호되게 끝났기 때문에 아름답게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서로 다투고 헤어지고 개싸움을 하듯이 정말 좀 힘든 어떤 감정선을 교류하신 다음에 이분께서는 좀 내가 다가갔을 때 1번이랑 잘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다시 1번님과 소통하고 싶고 닿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1번님 마음이 풀렸을지 아닐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세븐 오브 완즈가 이렇게 난색을 표현하는 얘기는 아니고 힘든 상황 을 의미하는데 버거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의 이미지상으로도 사실은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이 나를 바란다고요? 이러면 좀 이 여주인공처럼 황당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한번 핵심적으로 볼게요. 두 분이 금전적인 이유로 만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가 만났거나 투자, 재테크 아니면 돈을 쓰는 장소에서 두 분이 얼굴을 보셨다던가 그래서 처음의 시작과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관계성이 달라졌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적인 관계에서 정말 친근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거나 주변에게 알려질 만큼 두 분의 관계가 견고했거나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갔더라도 소문이 다 났던 관계라고 하거든요. 썸을 탔더라도 친구들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난지 다 안다 라던가 소개팅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둘이 소개팅했대 이걸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족 같은 사이거나 서로 가족과도 같은 주변 인맥을 통해서 만났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은 축복받으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 감정적인 어떤 단절로 인해서 사실은 1번님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 사람과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많이 닫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나름 항변할 말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지쳤었고 1번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1번과의 관계도 나에게 부담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번 입장에선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기본적인 매너, 예의는 지켜서 혹은 이별이라도 좀 예쁘게 산뜻하게 했어야 됐는데 1번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어떤 결정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마음인지 좀 볼까요?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가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님만이 자신의 사랑인데 이분은 자기의 상황이 너무 처지고 힘든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고 1번님에 대해서 좀 이런 힘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1번님께 서운하기도 했고 다가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 카드가 서로 노력을 해서 1번님도 자신에게 맞춰주고 나도 1번에게 맞춰주려 노력한다면 이 관계가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바라는 연애가 사실은 1번님의 어떤 노력을 좀 당연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1번님만이 희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1번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나를 만나려고 그런 희생을 감수할지 모르겠다라는 이 사람 마음이 보여서 만약에 개인 상담으로 이렇게 오셨다면 저는 이 사람 꼭 만나야 할까요? 라는 얘기를 우리 1번님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1번님의 상담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1번님께서 이 사람이랑 잘 지내보고자 하신다면 이분께서 상황적인 좀 여유로움이 없다 보니 이 점을 우리 1번님께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배려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현재 마음 조금 더 딥하게 보도록 할게요.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순간 멍 때리고 카드를 정리를 어디다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분이 좋아서 시작한 관계라는 거 이 사람 스스로도 알고 있고 사실 두 분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였는데도 자신이 좋아서 1번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관계를 진전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사귄 연인 같기도 하고요. 미래를 그리려고 했던 그런 인연 같기도 하세요. 상대방과 1번님께서는 조금 감정적으로 잘 맞는 인연 같진 않습니다. 좋아서 만났지만 결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이 맞진 않으셨을 것 같고 상대방은 연애를 좀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어요. 그냥 서로 좋아하면 잘 만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1번님께서는 이 상대방과 나랑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차이점을 잘 메꿔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분께서는 1번님들이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잘 하고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분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온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는데 1번님에 비하면 좀 자신이 초라해 보였던 순간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질 자체가 사실 성실하다 이런 느낌보단 어떻게 보면 좀 프리랜서가 잘 맞거나 자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연애를 해도 너무 질척이는 연애 서로 너무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걸 중시하는 부분이라기보단 연애를 해도 자기는 자기만의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이 우리 1번님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요, 1번님들과 굉장히 편안한 좀 즐거운 관계, 친구 같은 연애 이런 것들을 바랬는데 1번님이 그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앞으로의 만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번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미래도 그려보고 싶지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둘이 맞지 않았고 자신에게 더 맞는 인연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1번님이 잘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1번님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염탐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번님의 마음도 조금 가늠해 볼게요. 1번님은 진짜 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상황 같아요. 재회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루 밥 먹고 술 마시고 한번 대화는 나눠보고 싶대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할 연애 상대로는 별로고 지인 정도로 지내기에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1번님들은 완전히 끊어내거나 혹은 상대방이 정말 개가천선해서 완전히 달라져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달라요. 1번님은 이 사람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기대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그래도 1번님과 자기가 맞춰가려고 하신다면 노력해 간다면 어떻게 해서든 되지 않을까라고 무책임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연애적 감정을 좀 볼게요. 1번님에 대한 연애적 감정. 두 분이 끊어졌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선 우리 1번님과의 만남이 거의 첫사랑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ever Young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뜨면 더더욱 첫사랑 같은 뜨거운 열정이 내가 느낄 때 나 스스로 내가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뜨는 카드예요. 1번님을 너무 자기는 좋아한대요.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왜 절 좋아할까요? 라고 할 때 되게 담백하게 뜰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단순한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생각이 깊고 이런 타입이라기보단. 이 사람은 1번님께 본능적으로 끌린대요. 그래서 자꾸 닿고 싶고 같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나 손이나 만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깊게 만나셨거나 스킨십을 좀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점이 좀 이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흔히들 속궁합이 잘 맞는다. 제 벌건대낮에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저는 그런 감각을 상대방도 느끼고 아마 1번님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싶대요. 왜냐면 이 섹슈얼한 그런 매력 외에도 1번님과 대화도 잘 통했다. 이 얘기를 좀 상대방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You are worthy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1번님만한 사람이 잘 없대요.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1번님만큼 매력적이고 화끈하게 내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사실 1번님과 대화가 잘 통했다기보단 아마 1번님이 많이 이해해주고 잘 리액션해주고 1번님은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어쨌든 1번과는 나랑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해요. 이 사람이 바라는 연애는 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건요. 우선은 미래를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도 우선 데이트부터 하고 싶대요. 두 분이 이전에 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에서도 Forever Young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당장 뭐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분은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대요. 그리고 과거에 조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저는 1번님이 좀 대접을 못 받은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게 좀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벤던스라는 카드도 보이죠? 돈 좀 쓰고 내가 시원하게 뭐 여행도 같이 가고 비싸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1번님을 위해서 좀 자기가 노력해보고 헌신해보고 싶대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1번님이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름 보온을 하려고 돌아오는 모양새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1번님이 자신을 좀 부족하게 느끼시더라도 받아준다면 그러면 나는 1번과 정말 미래까지 그려가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꼭 우리 1번님들이 한 번은 자신을 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1번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과정 속에서 재회를 하거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들과의 만남에서 한두 번 정도는 진짜 1번님이 호되게 이분을 꾸짖고 화내고 끝났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번님이 정말 마음에 앙금이 안 남았는지를 보고 그때 관계 진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풀린다면 1번님을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대요. 여기 보면은 유니콘이 그 편안하게 누워있는 여성 곁에서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이 여성이 아름다운 꽃 속에서 그리고 먹을 것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낙원 같은 곳에서 편하게 있도록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1번님을 보호해주고 자신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둘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볼게요. 두 분은 생각보다 대화나 어떤 소통 이런 것보다는 얼굴을 보게 되실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금세 스킨십으로 나아가거나 서로 이 열정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재회를 한다고 보여요. 근데 두 분이 재회를 한다고 바로 사귀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단 이제 스킨십하고 데이트하고 만나시고 이러시면서도 상대방의 일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시거나 1번님께서 이제 좀 천천히 지켜보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깊은 썸을 타시다가 거의 연애하는 수준으로 만나시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두 분이 사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1번님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만날 때 내 모든 헌신을 다 쏟고 사랑을 주고 노력하고 이런 관계보단 1번님은 좀 마음을 어느 정도 닫고 그 사람에게 애정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단 상대방이 하는 것만 받고 나는 표현을 거의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관계성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상대방이 이번만큼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 의무감에 연애를 좀 노력하시면서 하려고 하면 우리 1번님 또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보기 전에 다가올 시기 볼게요. 빠르면 2일, 늦어지신다면 4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게요. 우리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실 거고요. 만남이 있어서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동을 하셔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거리의 케이스일 수 있겠고 혹은 상대방이나 우리 1번님이나 스케줄을 조금 변동해야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스케줄을 여러 번 맞춘 이후에 만나시게 될 거고, 만나기만 하면 사실 다시 사귀게 되시거나 관계 진전을 하게 되실 건데, 서로에게 너무 중독되어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리딩 같아요, 저는.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으로는요, Physical touch is important라는 카드가 보여요. 두 분은 좀 이게 너무 막 부정적인 의미의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 손이 닿으며 기운적으로 좋은 사람은 손만 잡아도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킨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Express Love Through Gift라는 카드가 보여요. 선물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1번님이 이 사람에게 좀 한번 선물을 받아보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하는지를 지켜봐라 라는 의미로 느껴져요. 내가 1번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라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거는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애정 표현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의 진심을 아마 1번님이 지금은 의심할 텐데 그 의심이 풀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Love makes the difference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들 또한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마냥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전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힘들게만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좀 더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라고 리딩이 나왔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 상담과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좀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2번님들의 섹슈얼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또한 좀 몸적으로 몸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어떤 인연인지 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한 그런 인연인 것 같고요. 이번 입장에선 상대방이 처음부터 호감이 나도 호감이 있다라는 느낌보단 이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이 같아요. 두 분은 함께 공적인 관계였거나 같은 학교, 회사, 어떤 동료로서의 유대감은 있는데 사적으로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금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2번님이 좋아서 좋아하는 티를 좀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친했는데 갑자기 다가오네?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분께서 우리 2번님을 아주 끔찍하게 좋아하는 감정을 그나마 숨기고 있는 거래요. 표현은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이분은 2번님이 자기에게 연애적 감정이 없는 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푸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름 상처를 또 받기도 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아, 이번이 날 별로 안 좋아하네.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 사람이 좀 시무룩해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업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누구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힌트를 명확히 볼게요. 두 분은 어쩌면 좀 어릴 때부터 연이 있었던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상대방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노력을 했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동기라던가 아니면 학교 동기 뭐 이런 분들 떠올라요. 아니면 선후배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공간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돌싱 남녀분들이라면 이 사람과는 좀 소통이 잘 되고 대화나 뭐 미식이라던가 취향이 좀 맞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달달한 걸 먹는다던가 카페를 좋아하신다던가 노래를 듣고 LP를 모으고 아니면 특정 분야의 장르의 노래를 좋아해서 대화를 나눴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시원하게 친밀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속마음 메시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나. 나에게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번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첫눈에 꽂혔다가
점차 이번님에게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번님이 대단하게 뭘 잘못했다라는 느낌보단 이 사람이 꽂혀서 다가갔을 때, 호감을 들어 얻었을 때 이번님이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라던가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번님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 이분이 신이 나거나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는 인연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 게 상대방이 이번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좀 놀란 게 있어 보여요. 처음엔 이분이 이번님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도 순수하기 때문에 좋아했다란 모습이 보여지셨거든요. 근데 이번님이 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좋더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 사람이 확 거부감을 느끼고 아, 내가 생각했던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님이 약간은 좀 지켜보려고 한 어떤 좀 조심스러운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이번이 나로는 성에 안 차나 봐 하고 혼자 마음 정리를 하고 정리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이번님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님이 배려를 좀 자신에게 못 받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굴었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연애가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요즘 개인 상담하면서 새로운 분들 만나도 선생님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상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요즘이 진짜 연애적으로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세대 탓일 수도 있고 시대 탓일 수도 있고 상대방 속마음 조금 더 깊게 봅시다. 상대방은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님들이 조금 더 무탈한, 그러니까 대단한 성취가 차라리 없고 오히려 좀 만만한 상대였다면 이분은 이번님과 잘해볼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라는 건요, 연애 대상에게 바라는 게 좋은 조건, 좋은 집안 이런 거보단 그냥 정말 맘 편하게 서로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줘도 막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연애를 꿈꿨다고 해요. 근데 이번님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도 이 사람 입장에선 물론 그게 매력인데 좀 주춤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이시고 상대방이 하지 못했던 어떤 활동들, 이력들을 우리 이번님은 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님이 해외에 거주 경험이 다양하게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던가 이번님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름을 내가 한 자리 열심히 잡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분은 아직 그런 자리를 못 잡으셨거나 굉장히 이분이 이번님에 대해서 대단한데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번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냐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님들 되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상대방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고 일부의 분들은 이번님이 조금 더 연상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님 눈에 자신이 애송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모자르거나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자괴감이 두 분의 관계를 저는 좀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자신의 자존감이 건드려질 바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님이 기회를 준다면 또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셨던 분이라 해도 이분은 기회를 잡고 싶대요. 자기가 어떤 핑계를 대서 한번 연락해보고 싶대요. 근데 두렵기 때문에 연락을 아직 안 하셨다면 상대방이 우리 이번님들이 거절할까봐 무서워서이겠지만 이 사람이 한 번쯤은 연락을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님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이번 입장에선 완전히 그냥 한 번 충격받고 이 사람과 끝을 내면서 마음을 완전히 닫은 상대라 지금은 무덤덤한 상태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너무 놀랍겠지만 이번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맞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했고 이번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만나기엔 한 분이 일적으로 너무 바쁘시거나 스케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도 보이고 이번님 입장에선 좀 나에게 편안한 인연을 이번님 입장에서도 내가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 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거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변화가 진중한 감정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님께 가지는 연애적인 감정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이외의 카드들이 떴어요. 상대방은 조금씩 이번님과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합니다. 프로포즈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뭐 꼭 프로포즈를 한다까진 아니어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은 결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웨딩드레스 입은 커플도 보이죠. 근데 뭐 꼭 결혼 얘기다라고까진 말을 못하겠고 왜냐면 이번 입장에서 앵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선 이 사람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까지 염두에 두면서 만나가 볼 생각까지 하고 온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더욱더 긴밀하게 서로를 알아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처음부터도 결혼 얘기를 하면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이분께서 다시 올 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휴가철이라던가 노는 날 아니면 뭐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거나 바닷가가 보이죠. 바다에서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신혼부부와 같은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선 이번님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이번님에게 마음을 표현할 땐 이번님과 미래를 그리면서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는 우리 관계는 어떤지 볼게요. 이번님이 감정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님이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이 사람은 두 분이서 되게 멋있는 커플이 되어가고 싶대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커플이라기보다 굉장히 여유로운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네, 한 분은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한 분은 되게 멋있고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법한 그런 좋은 선남선녀로서 예쁜 커플이 되어가고 상대방은 특히 이번님에게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번님께 인정받으면서 삶의 의지를 다 잡고 같이 미래를 그려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양육 과정에서 이분께서 좀 무관심함을 많이 받고 자랐을 수 있어서 이번 입장에선 상대방이 좀 귀찮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바라는 이성들이 있어요. 내 애인이 날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찾고 날 너무 사랑해서 날 끔찍히 아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어서 이번님이 받아주고 좀 신경 써주길 바라는 좀 귀찮은 점은 있지만 이번님이라면
그런 것도 거뜬히 받아내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받아 먹기만 한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번님이 그렇게 노력해주는 만큼 이번님을 만날 때 꽃이라도 사가고 맛있는 음식 사다 주고 같이 제철 과일 까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귀엽네요, 상대방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까요? 요거 볼게요. 두 분은 다시 사귀거나 혹은 이전에 맺지 못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서로의 사랑을 교류하면서 만나게 되고 이외로 두 분이 잘 서로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고 뜨거든요. 잘 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다면 이제서야 사귀자 해놓고 알아가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스파에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물과 관련된 어떤 액티비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양양, 부산,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강릉 이런데 바닷가에 많이 놀러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뜨셔서 서로 없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인연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이번님이 더 괜찮은 사람일 텐데, 더 입지가 있는 사람일 텐데 이분은 이번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뭐만 하면 이번님에게 사다 주고 챙겨주고 노력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옷이라도 평소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향수 뿌리고 오고 이런 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요?를 볼게요. 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빠른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연락이 오실 수 있고 십자가 보여요? 10일 내 혹은 10주 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막 어떻게 하면 2번이랑 빨리 사귈 수 있고 2번과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좀 다급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웃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면 우리 2번님 만족하실까?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그냥 이 상대방이 좀 이 화의 기운을 가졌거나 이게 사주상으로는 병화를 의미하거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2번님들이 조금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되시거나 혹은 이분을 통해서 좀 밝은 기운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결실을 내기 위한 행동을 할 때도 이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번님 또한 뭔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과는 좀 빠르게 진전이 돼서 금세 연애를 하고 금세 결혼까지 갈 수 있다. 우선 이런 게 떴습니다. 그런데 이번님이 조금은 맞춰주거나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아들 같다, 딸 같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서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귀여운 짓을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조언이 뭐가 나올까? 네, 이 사람과는 좀 이번님의 감정과 이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도 이해해주고 나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가셔야 된대요. 누구 한 사람만의 감정을 따라가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나에게 맞춰라가 아니라 서로서로 맞춰주기로 노력하면서 교감하면서 가셔야 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대방이 바로 고백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해도 너무 이 사람이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실망감에 이분에게 행동이나 말이나 실수를 하거나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말고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너랑 나랑 사귈 거니까 남자친구 대우를 해주거나 아직 연인이 된 건 아니지만 연인 대우를 해준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이런 어떤
2번님들의 노력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대요. 아마 이 사람은 좀 오해가 있었을 수 있어요. 2번이 나를 안 좋아해서 나를 재는 건가? 나는 2번을 미래 계획을 같이 세우는 사람일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재볼 정도로 날 좋게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신을 줘라 라는 얘기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님이 좀 사랑을 받아보시는 게 좋대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걸 지켜보시래요. 어떤 분들은 좀 사랑받는 걸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고 Physical touch is important 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게 너무 섹슈얼한 얘기가 아니라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르거나 이런 사소한 스킨십들이 서로에게 실감을 줄 거고 연애적인 호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거리감을 두거나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대체로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떴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리딩은 여기까지요. 멤버십 가입과 헬로버스킬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4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게 좀 원래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카드는 진짜 나의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을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으로는 정말 둘 중 하나예요. 3번님을 놓치기 싫어서 약간 소유욕이 지금 생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3번님이 좋아서 마음에 들고 잘해보고 싶은데 3번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봐 변화할까봐 걱정하는 사람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선생님 좋아하면 다 감당하지 않나요? 진짜 최악의 사람이어도 너무 좋으면 막 조건이라던가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하는 걸 감당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 상대방은 되게 네,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만족감이 크신 분이고 공부를 오래 하셨거나 약간 사회생활을 많이 했다기보단 준비 기간이 되게 길었던 사람이고 그 긴 시간 동안 홀로임을 자처하면서 겨우 이제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시 준비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막 2, 3년 동안 사람 안 만나고 안 놀러 다니고 공부만 하다가 붙고 뭐 자격증 준비하셔서 전문직들 되신 분들, 의대 다녀오신 분들, 뭐 약대, 수의대 다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분은 자기가 진짜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3번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잘 어울리는 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과연 잘 맞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을 하는 답답한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상대방이 우리 3번님께 호감을 저는 안 드러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나 혹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어떤 시간만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4번님과. 그래서 이 사람은 4번님을 보면서 귀엽다. 되게 사랑스럽네. 이런 호감을 느꼈는데 다가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같은 일터에서 만났거나 한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셨거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은 3번님 정도면 사실 자기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 연애적인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분이 지금 만날 수 있는 관계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전에 얼굴을 볼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끊겼을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3번님들과 이후에 만남이 자기가 이제는 대놓고 호감을 드러내서 만나야 하는데 그게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3번님께 다가가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적인 걸로 계속 얼굴을 봐서 굳이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3번님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3번님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3번님 정도면 사실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내 눈에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거나 사회적 기반이 닦인 돈 좀 있는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이분은 누굴 좋아한다는 게 감정이 먼저 나서는 모습보단 머리가 계산이 다 끝나야지 몸으로 움직이는 타입이라 이분은 감정이 조금 흔들려도 머리로 3번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너무 나대지 말자. 너무 또 괜히 고백했다가 감정이 안 좋을 바에는 내가 다가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 속마음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3번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이고, 왜 카드가 다 블루블루해 보이지?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될 것 같아.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너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인연 있다 이런 느낌보단 이분은 자기가 이제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자꾸 3번님 생각이 나고 연애할 때가 아니다 하고 접어놓고 싶은데 이 마음을 근데 3번님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상대 같아요. 이 사람이 3번님의 어떤 좀 냉정한 모습, 일하실 때 그 프로페셔널함, 전문가적인 모습 이런 걸 본 거지 3번님의 어떤 사적인 모습, 이런 대화를 나눴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3번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볼까요? 사실 뭐 어느 정도 보이긴 했는데 3번님 입장에서 아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라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대방은 단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출퇴근이나 외근을 작게 해야 되는 직종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변호사, 뭐 무슨 전문직들 보면 그냥 자기 오피스에만 있으시는 것 같지만 의외로 네, 외근을 자주 나가는 직군들이 있죠. 엘리트 직군,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고 키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예쁜데 이분께서는 막 활기찬 아웃도어파보단 집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아니면 혼자서 집 정리하고 아니면 요리 간단히 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이 우리 3번님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번님 보자마자 외모가 마음에 들었대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사람 그런 거 환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생긴 건 곰같이 생겼어도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한대요. 토끼, 고양이, 강아지. 근데 우리 3번님도 약간은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본 것 같고 첫눈에 보자마자 반해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 말도 붙여보고 이랬는데 3번님은 딱 그냥 공적인 관계로서만 대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용기가 많이 나진 않았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름 호감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3번님 입장에선 저 사람 또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를 좀 신경 써줬나 보다. 서비스 정신으로 나를 신경 써준 거겠지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연애를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연애 세포가 많이 죽었었는데 그런데 우리 3번님이 보여서 아, 연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지 라는 생각을 하셨거나 혹은 이분이 연애를 하셨어도 막 내 이상형이랑 연애를 해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좀 만나보고 이래서 연애가 별로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네. 남들이 왜 그렇게 연애를 재밌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3번님을 만나고 나서 맞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남들이 왜 연애가 좋다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3번님들이 어쩔 땐 되게 성숙한 사람 같다가도 어쩔 땐 너무 해맑고 순수하고 애기 같은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사람을 자꾸 매료시켰고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감정선이 너무 잘 읽혀서 다른 분들은 다른 카드로 읽어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3번님은 어땠는지 볼까요? 이 사람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3번님이 좋아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볼게요. 지금은 3번님이 이 사람이랑 앞으로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유롭고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3번님과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사적으로 만날 건덕지가 없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다면 나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두 분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이 사람이 외근을 잦게 하셔야 되거나 출퇴근을 다른 지역으로 하시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3번님들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3번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건지를 보겠습니다. 예상이 가는 건 있는데 카드로 명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3번님 지금 좋아서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3번님이 예쁜 얼굴로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잘생겼다, 멋있다, 혹은 상대방이 여자라면 너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3번님이 자신을 인정해줘야지만 자기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고생 끝에 지금 자기가 이뤄낸 성취를 가진 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지쳐있는데 3번님이 한번 웃어주면 다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런 감성이기도 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좋은 어떤 낙이 생기면 진짜 내 인생이 폈구나 이런 확신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는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약간 이런 거죠. 3번 같은 예쁜 여자친구, 3번 같은 잘생긴 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는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큽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닥칠 어떤 힘듦, 어려움 이런 것도 3번님과 함께라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어 갈 것 같아요. 약간 덕질하는 사람의 마인드 같기도 해요. 3번님이 내 최애 배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밖에서 깨지고 힘들어도 3번님이 예쁘게 나온 뭐 영화를 본다던가 멋있게 나온 무대 영상을 보면 그거 보고 내 시름이 다 잊혀지잖아요. 그런 감정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3번님 닮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네, 좋은 가정도 이뤄보고 싶은데 우선 그거보단 3번님과 뜨거운 연애, 사랑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보고 싶대요. 그냥 3번님이 자기 이상형 같아요. 내 최애와 연애를 하는 기분으로 3번님과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연애적 감정을 다른 분들은 굳이 따로 봤는데 우리 3번님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볼게요. 아이고. 음, 3번님이 지금 아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혀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3번님에게 한번 마음을 정하면 꾸준한 애정 표현을 해옵니다. 데이트 한번 하자 해놓고 끝이 아니고 데이트 한 다음에 연락 지속적으로 하고 사랑 고백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분이 2-3달 내외로 사귈 수 있다라고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 만남을 위해선 우리 3번님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해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일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돼서 평일에 만나지 못한다라던가 아니면 주말에 하루 만나고 이제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연애하는 사람의 어떤 시간들이라기보단 3번님 또한 3번님의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각자의 일에 매진하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뜨기는 해요. 근데 그게 3번님의 성격에 저는 오히려 좀 잘 맞는다고 합니다. 너무 애처럼 매일 보자. 이번 주엔 여기 가고 다음 주에 저기 가자. 이런 게 우리 3번님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거니까 믿음을 갖고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 언제 나갈까요? 해볼게요. 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24시간 내외로 연락이 오실 수 있고요. 늦어지신다 해도 60일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달 내외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진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과 만나면 우리 3번님은 뭐가 좋을지, 이 연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를 볼게요. 근데 두 분이 합이 되게 잘 든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커플이 될 것 같고, 서로 어디 하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동등한 사람끼리 만나서 너무 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은 사실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나는 그냥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 싶은데 내 애인은 오마카세에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아니면 회를 먹는다 치면 나는 마트 초밥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 상대방 분은 뭐 회 일식집 정식으로 이렇게 착착착 나오는 그런 고급 요정 같은데 데려가고 싶어 하면 분명히 오래 만나기가 어렵죠, 솔직히. 근데 두 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재테크라든가 금전적인 복이 같이 좀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번님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을 한 번 만나서 조금 만나다 만다 이게 아니고 장기 연애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면서 문서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 문서운, 금전운 이런 게 같이 들어와서 서로 인상 찡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일이 없다. 물론 일에 대한 고통은 서로 나눌 수 있다고 뜨지만, 다른 분들이 현실적인 어떤 금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3번님들은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친다, 이번 클라이언트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번님이 좀 의지할 만한 지지대 같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어줄 것 같아서 3번님이 처음에, 사실 이런 느낌이죠. 이 상대방이 열렬한 3번님의 팬이기 때문에 3번님 입장에서 막 엄청 차은우, 장원영 이런 사람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외모가 엄청 수려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여서 내 인생이 좀 안정적이게 되겠다, 앞으로는 큰 고비가 없겠구나, 이런 확신을 줘서 좋을 것 같고,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해주셔서 길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 마시는 소리도 들어가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짧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조언을 봅시다. 조언으로는요, 포커스형더라는 카드가 떴어요. 저희가 이 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족인 용과 정령이 소통을 하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번님도 너무 처음부터 철벽 치거나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려고 좀 집중해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운더리스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저는 3번님이 이성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고 철벽을 많이 치실 것 같아요. 그 철벽을 이 사람에게 좀 낮춰봐라, 좋은 점도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게트뉴 위치 아델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어떤 바라는 점을 나 또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려는 게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저는 금전이나 어떤 세속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돈복이나 문서운이 같이 있으면 계속 불어나는 궁합이지만 이 사람은 3번님이랑 앞으로 뭐 만나가면서 돈 벌어와라,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이게 아니고 예쁜 3번님이 웃어주는 거, 잘생긴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너 너무 예쁘다 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걸 바라니까 그런 걸 좀 해줘라 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Action Speak Loudly 라는 카드가 보여요. Express your love through your action 이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3번님이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개인 상담과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식스 오브 솔즈라는 카드이고 서로 친구였던 관계에서 여사친이 남사친한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안 될 거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번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상대인 걸 아는 그 상대방이 나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꼭 여사친, 남사친의 관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한번 좀 끝을 봤던, 우리는 좀 안 되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나볼래? 잘해볼래? 라는 의지를 다질 때도 뜨는 카드긴 해요. 그래서 완전한 유패의 기운보다 서로 좀 흐지부지 됐던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이게 예전에 만났던, 사귀었던 남친, 여친이 아닐 순 있어요. 우선 볼게요. 어떤 인연일지. 두 분이 조금 알아보다 만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깊게 사귀었다기보다. 한 번 완전한 단절을 좀 겪었던 분이고 차단의 이슈도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마주칠 기회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인연이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의 연애적인 관계는 어려울 것 같아서 서로 끊어졌는데 일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이라던가 혹은 진짜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칠 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분이 사번님께 어떤 용기를 내서 핑계를 대서라도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부님들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감정보단 다시 다가온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느껴지시고 상대방은 사부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전에 끊겼을 때 시점에서는 사실 사번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목적성이 저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번만 볼래, 사번이 최고야, 사번 사랑해 이런 마음보단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렇게 무덤덤하게 행동했다가 관계를 끝냈고 그 이후로 사번님에 대한 감정이 자기 혼자 무럭무럭 커졌다 이런 좀 이상한 감정의 흐름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앞으로 오래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분들은 선생님 헤어지고 끊겼다가 다시 만나고를 반복한 인연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일 수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매력적일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도. 그래서 사모님도 거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요. 제가 나름 그 한 가지 리딩에 대해서 이런 거 받으려야지라고 개요를 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번님과 이 사람은 운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마치 제가 1대1로 지금 개인 상담을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꽂히고 있거든요. 사번님은 이 사람과의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 상대방이 그 기회를 다 놓쳤고 상대방은 마치 사번님이 없어도 잘 살 것 마냥 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기가 왕자님, 공주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자 자신감이 있어요. 사부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없지만 이분은 사부님과 미래를 이미 그렸던 사람 같고 사부님과 다시 만난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사부님이 싫다 해도 멱살을 끌고서라도 자기와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부님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떡줄 마음 없는데 이 사람 혼자서 지금 김칫국을 마신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부정적인 워딩으로 읽혀진다면 아쉽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되게 강렬해요. 왜냐면 이 의지가 강렬한 이유는 사부님이 자기를 안 받아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자기 잘못을 너무 잘 알아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내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뜨고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네요. 이 상대방은요, 하루하루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4번님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 4번과 미래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존심을 꺾고 우리 4번님께 다가가야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서 이 사람도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4번님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인가 미리 좀 볼게요. 두 분은 아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나 혹은 아이 잘 낳고 키워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정말 철없게 서로의 정말 편안한 관계를 추구했고 너무 눈치 보고 예의 차린 연애보다는 그래도 서로 편안하게 진짜 마음 잘 맞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두 분이 한 분은 해외에 있거나 혹은 거리상의 문제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희생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한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셔야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매여있는 상황이라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두 분 다 노래를 좋아하신다던가 향수를 좋아하신다던가 혹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채취, 목소리를 좋아할 정도로 정말 깊게 사랑했던 그런 사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동화가 되네요, 여러분. 상대방과 우리 4번님의 입장 좀 비교해볼게요. 상대방은 좀 해피해피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도 서로 좋아한다면 이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다시 만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전보다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해진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지쳤던 상황에서 많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좀 제대로 갇혀가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에는 책임감 있는 연애에 하고 싶다고 말은 했을지언정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여유롭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책임감 있는 연애, 노력해 가는 연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4번님은 상대방을 우선 한 번은 내가 포기를 했다고 뜹니다. 이 사람과 잘 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끊어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다가온다면 또 속수무책으로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이 사람이 진짜 이별했을 땐 4번님이 이별을 먼저 고했어도 상대방이 정말 모질게 완전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떠났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4번님에겐 상처였고 이 사람과 관계가 끊긴 이후로도 이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거나 이 사람 생각이 나서 뒤숭숭해서 내가 다른 연애에 집중을 못하거나 심하다면 일상생활을 좀 못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보단 만나자 해놓고 또 떠나가서 또 내가 힘들어지면 어쩌나 이 고민을 우리 4번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관계는 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사모님 마음이 닫혀있다면 그거를 자기가 깨부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우리가 만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사모님이 정말 좋은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만나서 정말 웃고 정말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연애를 하고 싶다 이거는 자기 욕심인 걸 너무 잘 알고 사모님이 자기를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리딩하면서 2번님이었나? 1번님들에게도 좀 비슷하게 리딩을 해서 다른 번호도 좀 같이 듣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이 3번님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이 마음보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4번이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4번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빨리 자기 마음속에서 4번님이 떠나가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정리가 안 되고 이 사람도 다른 인연을 만나려 해도 심지어 만나셨어도 사모님에 대한 감정이 잘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사모님이 뭔가 고립되어 있다라던가 우울해졌다. 사모님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안 만나거나 연애를 안 하고 있다면 얼른 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분이 되게 어려운 사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연애적 감정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4번님에 대해서 그냥 한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본능적으로 4번님에게 끌렸고요. 이 사람은 사실 4번님과 뭐라고 할까? 끝이 없는 사랑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섹시하다, 사모님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해진 것처럼 사모님께 이끌렸고 관계의 진전도 정말 스무스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좀 잘 제어가 안 되는 모습도 있어요. 섹슈얼한 그런 걸 하고 싶다, 같은 방에 있고 싶다, 같이 침대에 눕고 싶다, 이 사람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사부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사부님이 자기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독점욕도 사실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부님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자신의 감정을 우습게 보거나 대단치 않게 여긴다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면 이 카드가 어떨 때 뜨냐면 서비스 정신으로 웃어줄 때, 그러니까 막 엄청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데이트를 하거나 웃어주면서 좋아하는 척하면서 만날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진짜 4번이 내 운명의 짝이라 생각했는데 4번이 주저하고 4번이 고민한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4번님을 좋아하고요. 4번님이 자기에게 상처받아서 아무도 못 만날 거라면 차라리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우리 둘의 관계, 아까 봤는데 우리 그럼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볼게요. 저는 좀 반대로 보이네요. 4번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선생님 저 연락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에게 신경이 쓰이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4번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안 하셔도 이 사람은 4번님의 모습을 지켜보실 건데 4번님이 더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거나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아지거나 외모의 물이 오르거나 그런 걸 이 사람이 지켜보면서 사실은 조금 내버려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좀 관계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리딩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노력하려는 마음이 순간순간 생기지만 두세 달 내외로는 사실 쉽게 다가오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부님들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거나 연락을 하신다면 그 연락을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가 주도적으로 가긴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시기를 볼게요. 원래는 90일 내외라고 볼 텐데 저는 좀 다르게 사모님들은 90일이 좀 지나셔야 3달 정도가 지나야 이 사람이 마음을 좀 다잡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연락을 하거나 대화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기점으로 재회가 되려면 혹은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사모님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모님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뜨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모님이 다가가신다면 관계 진전이 굉장히 수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라는 카드가 떴어요. 사랑해 라는 카드고요.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떴습니다.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사모님 또한 그 사람의 확신을 듣고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로우 다운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천천히 가셔야 되고 쉬어가야 할 땐 내가 너무 기대한다고 관계를 푸시하거나 리드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조금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정리가 되고 확고한 마음이 들 때까지 최대한 저는 표현하지 마시되 이 사람의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축하의 자리, 특히 사부님은 사회적인 성취가 앞으로 되게 커지실 거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운기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연락을 하시되 사부님이 너무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